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무언가 늘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더 부지런히 일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아끼고 더 버티면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가? 이 영상은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가난은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은 생각의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AI라는 도구가 등장한 이 시대는 그 구조를 바꾸기에 지금까지 중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50대, 60대가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판단력. 그것은 AI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 경험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AI 시대. 가난의 굴레를 끊는 9가지 부의 설계도. 생각과 언어를 바꾸고 시스템을 만들고 스스로를 고용하는 여정. 지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따라 조용히 앉아 계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단숨에 성공하는 비법을 담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가난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한가? 제목은 이렇습니다. AI 시대, 가난의 굴레를 끊는 9가지 부의 설계도. 부재는 생각의 빈곤을 넘어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입니다. 설계도라는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설계도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설계도는 무엇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미리 그리는 일입니다.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없으면 벽돌을 아무리 쌓아도 집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을 쌓기 전에 사고에 설계도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불은 쌓이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설계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떤 언어로 말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AI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AI라는 도구가 등장한 시대에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50대, 60대라는 나이는 이 시대에서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 수많은 실패에서 건져 올린 판단력, 관계 속에서 길러진 신뢰. 이것들은 AI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영상의 여정은 총 15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파트는 하나의 사유의 계단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계단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난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가난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생각의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돈이 없는 상태, 잔고가 바닥난 통장, 매달 빠듯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오디오북이 말하는 가난은 조금 다릅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가난은 생각의 가난과 언어의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통장이 비어 있는데 그것이 생각의 문제라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상황에 놓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상황을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받아들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것이 생각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차이입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이미지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왼쪽은 텅 빈 지갑입니다. 이것은 결과의 가난, 통장 잔고를 상징합니다. 오른쪽은 무한대 기호가 새겨진 뇌의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원인의 가난, 생각과 언어의 구조를 상징합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통장 잔고를 바꾸려면 먼저 생각의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결과만 바라보며 결과를 바꾸려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아끼고 더 버티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조건이 달라져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몇 년 안에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생각의 구조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파트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통장보다 먼저 생각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언어로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구조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이 이 영상 전체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무의미해진 반복 노동, 인간에게 남은 진짜 무기. AI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있는데 이제 와서 기술을 배워야 하나.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 불안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트는 그 불안을 걷어내는 이야기입니다. 화면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왼쪽은 AI의 영역입니다. 비용 제로, 데이터 처리, 템플릿 제작, 영상 편집. 이것들은 AI가 이미 인간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른쪽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대체 불가,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 고통에서 나오는 공감. 반복 노동은 이미 AI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요약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일. 이런 작업들은 이제 AI가 몇 초 안에 해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무엇이 남는가?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입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판단력은 어떤 AI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어떤 클라이언트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계약에 숨어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그것은 경험에서만 나옵니다.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쌓아온 신뢰는 데이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나오는 공감입니다. 직접 실패를 겪어보고 두려움을 느껴보고 다시 일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AI는 공감하는 척할 수 있지만 진짜 공감은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AI 시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AI가 잘하는 것은 AI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50대, 60대가 쌓아온 것들이 바로 그 인간만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중장년이 가진 진짜 무기입니다. 생각과 언어의 기초공사. 건물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초공사입니다. 땅을 다지고 기반을 단단히 놓는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멋진 건물도 결국 무너집니다. 부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보다 먼저, 도구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과 언어의 기초공사입니다. 부자의 언어라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가 현실을 결정한다고. 그리고 세이노의 가르침은 이렇게 씁니다. 가난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이 말들이 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언어가 현실을 바꾼다니 너무 단순한 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를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단순한 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화면에는 두 문장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빨간 줄이 그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그럴 형편이 안 돼. 이것은 무력감의 언어입니다. 이 문장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상황의 피해자로 규정합니다. 나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전제합니다. 오른쪽에는 초록 테두리 안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이것은 선택권의 언어입니다. 이 문장은 내가 주체임을 선언합니다.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고 나는 지금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문장의 의미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세계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나를 상황의 노예로 만들고 다른 하나는 나를 상황의 주인으로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되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잠깐 멈추고 나는 지금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있어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페이즐의 시작입니다. 언어 하나를 바꾸는 것. 거창해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생각의 기초 공사의 첫 삽질입니다. 결핍을 볼 것인가, 기회를 볼 것인가. 같은 숲을 걷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울퉁불퉁한 길, 벌레, 습기를 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나무의 향기, 햇살이 들어오는 틈새, 고요함을 봅니다. 그들이 걷는 숲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하는 숲은 전혀 다릅니다. 8단어라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결과를 만든다고. 결핍을 보는 눈과 기회를 보는 눈, 그 차이가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연금술사는 또 이렇게 씁니다. 기회는 이미 곁에 있습니다. 직접 부딪히는 경험과 도전의 여행을 거쳐야만 보물이 보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못 찾는 것이 아니라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원형 렌즈 이미지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왼쪽은 결핍의 렌즈입니다. 흑백으로 표현된 갈라진 대지와 앙상한 나무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같은 세상을 결핍의 시각으로 볼 때 보이는 풍경입니다. 부족한 것, 없는 것, 막힌 것만 눈에 들어오는 세계입니다. 오른쪽은 기회의 렌즈입니다. 초록빛 나무들, 흐르는 길, 따뜻한 태양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세상을 기회의 시각으로 볼 때 보이는 풍경입니다. 가능성, 성장, 연결이 보이는 세계입니다. 두 렌즈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한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기회의 렌즈로 세상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은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부딪히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 훈련된 눈입니다. 연금술사의 말처럼 경험과 도전의 여행을 거친 사람에게만 보물이 보입니다. 50대, 60대는 이미 그 여행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 여정이 쌓아온 것들이 바로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의 재료입니다. 지금 내 앞의 상황을 결핍의 렌즈가 아니라 기회의 렌즈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그것이 페이즐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두 번째 연습입니다. 사고의 범위를 바꾸는 10배의 법칙. 목표의 크기가 행동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큰 목표를 세우면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의미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트가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은 파란 점은 월 50만 원 목표를 상징합니다. 그 목표를 가진 사람이 떠올리는 행동은 주말 아르바이트, 4시간 팔기입니다. 이것은 1차원적인 행동입니다. 나의 시간을 돈으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에는 훨씬 큰 초록색 원이 있습니다. 월 500만 원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가진 사람이 떠올리는 질문은 다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 누구와 협력할까? 이것은 시스템적 사고입니다. 나 혼자의 시간이 아니라 구조와 연결을 통해 가치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목표가 작으면 그 목표에 맞는 작은 행동만 떠오릅니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시간만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수입도 멈춥니다. 그런데 목표를 10배로 키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다른 차원의 질문이 필요해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풀 수 있을까? 내가 자는 동안에도 가치가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은 목표가 작을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10배의 법칙은 단순히 더 많이 벌자는 욕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표의 크기를 키움으로써 사고의 범위 자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목표는 더 큰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이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내가 세운 목표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목표가 나를 새로운 차원의 사고로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같은 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는지 그 질문이 페이즈의 시작점입니다. 시간을 파는 소행차선에서 탈출하라. 우리 대부분은 시간을 팔아 돈을 법니다. 출근을 하고 정해진 시간만큼 일을 하고 그 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시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방식은 내가 쉬면 수입도 멈추는 구조입니다.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은 이것을 서행차선이라고 부릅니다. 열심히 달리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느리고 언제나 같은 자리를 맴도는 차선입니다. 화면의 왼쪽에는 시계와 타임시트 위에 커다란 X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시간 판매를 거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른쪽에는 달빛 아래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영상, 책, 문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화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가 쉬는 동안에도 가치를 전달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다수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부의 핵심입니다. 시스템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처음부터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글로 써서 블로그에 올리는 것. 내가 겪은 경험을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에 올리는 것. 내가 쌓아온 지식을 전자책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시스템의 씨앗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내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 누군가에게 가치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서행차선을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 중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AI 시대, 스스로를 고용하는 주체가 되다. 조직이 당신을 고용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문장은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평생 회사에 몸담아 온 분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AI가 반복적인 실무를 무한대로 대신하는 지금,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자신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는 책이 이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화면에는 한 사람이 격자무늬 벽을 뒤로하고 운전대 앞에 서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격자무늬 벽은 조직 안에 수많은 칸막이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정해진 역할, 정해진 자리, 정해진 보상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벽을 나와 운전대를 잡는 것. 그것이 스스로를 고용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고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나의 시간을 설계하고, 내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고, 내가 나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나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역할을 만드는 것입니다. AI 시대는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전에는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AI를 활용하면 가능해집니다. 혼자서 콘텐츠를 만들고, 혼자서 마케팅을 하고, 혼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AI가 그 반복적인 실무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혼자서도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 오디오북이 자주 언급하는 일인 유니콘의 개념입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없어도 혼자서 전문성과 AI를 결합하면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직에 의존하던 삶에서 스스로를 고용하는 삶으로. 이 전환이 페이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의 열쇠는 AI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의 2시간과 AI의 10시간. 일의 양이 아닌 질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이 오래전부터 말해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더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그래서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는 이 공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화면에는 시소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작은 공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아이디어, 경험, 방향성을 가진 인간이 2시간을 집중합니다. 오른쪽에는 묵직한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AI입니다. 데이터 처리, 디자인 실무를 담당하는 AI가 10시간 분량의 작업을 대체합니다. 작은 공이 묵직한 상자보다 훨씬 가볍지만 시소에서 그 공이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짧고 깊은 집중이 AI의 방대한 실행력을 이끌고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고 AI가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판단하고 AI가 그 방향으로 실행합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2시간이 어떤 질의 2시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아이디어, 축적된 경험에서 나오는 방향 설정, 핵심을 꿰뚫는 판단. 이것이 높은 질의 2시간을 만듭니다. 반대로 방향도 없이 무작정 시작하거나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모른 채 AI를 사용하면 10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을 써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판단과 경험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도구가 강력해질수록 그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인간의 역할이 커집니다. 50대, 60대가 쌓아온 것들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재료입니다. 고립은 가난을, 연결은 불을 낳는다. 혼자 고립되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AI의 활용, 커뮤니티, 협업은 모두 연결의 힘입니다. 이것이 조인트 사고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화면에는 2개의 영역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작은 회색 점 하나가 있습니다. 고립, 한계. 오른쪽에는 수많은 점들이 선으로 연결된 복잡하고 아름다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연결, 가치 창출. 혼자 있는 점은 작습니다. 그 점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점 하나가 가진 힘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그 점이 다른 점들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크기의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AI와의 연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연결하는 것. AI가 잘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연결하는 것. 그 연결이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사람과의 연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비슷한 방향을 가진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 서로의 강점을 나누고 협업하는 것. 그것이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립은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혼자 있으면 실패해도 부끄럽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대었다가 실망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립은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가진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풀 수 있고 내가 아는 것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불을 만드는 것은 결국 가치를 만드는 것이고 가치는 연결 속에서 훨씬 풍부하게 만들어집니다. 연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AI와 연결하고, 사람과 연결하고, 커뮤니티와 연결하는 것. 그것이 고립의 한계를 넘어 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의 5단계, 1단계와 2단계.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과 언어, 사고의 범위, 시스템, 자기 고용, 연결이라는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화면에는 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아직 밝게 채워진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단입니다. 오늘과 이번 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계단, 레벨 1.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언어 바꾸기입니다. 형편이 안 되라는 말을 우선순위가 아니하로 즉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분도 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교체가 사고의 기초 공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 삽질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입에서 형편이 안 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바꾸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이 변화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계단, 레벨 2. 이번 주 안에 할 것. 10배 목표 쓰기입니다. 지금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목표를 종이에 씁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10배로 키웁니다. 월 50만 원이 목표였다면 500만 원으로, 월 100만 원이었다면 1000만 원으로. 완벽한 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대한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머릿속에 심어두는 것. 그 질문이 자리를 잡으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계단과 두 번째 계단.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두 개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액션 플랜. 기록과 흡수의 단계, 3단계와 4단계. 첫 번째 계단에서 언어를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계단에서 10배의 목표를 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계단입니다. 이 두 계단은 기록과 흡수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계단, 레벨 3. 이번 달 안에 할 것. 나만의 이야기 기록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주 작은 경험이라도 SNS에 기록합니다. 거창한 성공 이야기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겪은 작은 깨달음, 작은 실수, 작은 발견. 그것을 짧게 적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브랜드 씨앗 뿌리기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그 기록들이 나만의 관점과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개인 브랜드의 씨앗입니다. 50대, 60대가 살아오면서 겪은 이야기들은 정말 값진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아직 겪지 못한 것들,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 것들. 그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계단, 레벨 4. 한 달에 한 권씩. 책과 대화하기입니다. 가장 불편한 책을 고릅니다. 편안하게 읽히는 책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책.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책. 그 책에서 밑줄 그은 문장 하나에 딱 한 줄만 나의 생각을 적습니다. 긴 독후감이 아닙니다. 딱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이 책과 나 사이의 대화입니다. 책의 말을 내 삶으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기록하고 흡수하는 것. 이 두 가지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생각의 구조가 서서히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합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액션 플랜. 시스템 상상하기 5단계. 드디어 5번째 계단입니다. 화면에는 가장 높은 계단 위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는 블로그 글, 유튜브 영상, 전자책을 상징하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레벨 5. 3개월 후를 목표로 하는 것. 내 시간을 팔지 않는 가치 전달법 찾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글 하나, 유튜브 영상 하나, 전자책 한 권. 내가 자는 동안에도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의 첫 조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당장 내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 동안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의 기초를 다지면서 그 위에 자연스럽게 시스템의 첫 조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블로그 글 하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30년의 경험 중 하나를 골라 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글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것이 이미 시스템의 씨앗입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편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긴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에게 닿으면 그것이 연결의 시작입니다. 전자책 한 권도 수백 페이지의 책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읽기 쉬운 형태로 정리한 20페이지짜리 문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내가 자는 동안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의 첫 조각입니다. 5번째 계단 위에 서 있는 나무를 다시 보십시오. 그 나무는 처음부터 저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렇게 자랐습니다. 여러분의 시스템도 그렇게 자랍니다. 3개월 후에 첫 조각이 그 나무의 씨앗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는 씨앗. 화면에는 3개의 이미지가 나란히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 그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운 모습. 그리고 뿌리가 깊어진 나무. 이 오디오북에서 가장 조용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 14번째 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읽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영상을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낮으면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은 한 방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반응이나 수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그 과정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씨앗이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 꾸준히 가꾸어 나간다면 반드시 당신만의 강력한 가치와 시스템으로 자라납니다. 이 문장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꾸준히 가꾸어 나간다면 여기서 꾸준함은 매일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록하는 것, 한 달에 한 권 책과 대화하는 것,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 발효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된장이나 간장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과정을 거쳐 깊은 맛이 만들어집니다. 부도 그렇습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신뢰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발효되어야 진짜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내가 심고 있는 씨앗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가난의 탈출은 종착지가 아닌 출발점. 화면에는 지평선 위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태양이 있습니다. 절반만 올라온 태양. 아직 완전히 솟아오르지 않은 태양. 이것은 도착이 아니라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 오디오북 전체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온 것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부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고의 구조를 함께 점검한 것입니다. 진짜 부의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은 이런 질문을 품습니다.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나 자신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질문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나누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부의 역설입니다. 자신을 위해 더 가지려 할수록 부는 달아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가치를 주려 할수록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가치를 주는 삶을 향한 출발점. 내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세상과 나누는 삶을 향한 출발점. 이 오디오북의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씨앗을 오늘 심으십시오. 15개의 파트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어 하나를 바꾸고 이번 주 목표 하나를 10배로 키우고 이번 달 경험 하나를 기록하는 것으로 그 변화는 시작됩니다. AI 시대는 위협이 아닙니다. 50대, 60대에게 이 시대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 판단력, 신뢰, 공감. 이것들이 AI와 결합할 때 만들어지는 가치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큽니다. 오늘 첫 번째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 씨앗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 반드시 당신만의 나무가 됩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난은 통장이 아니라 생각의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형편이 안 되라는 말을 우선순위가 아니야로 바꾸는 것. 그 하나의 교체가 생각의 기초 공사를 시작합니다. 씨앗은 심는 사람만이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이 이미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이 채널에는 50대,
60대가 AI 시대를 자신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버튼은 그 여정을 함께하겠다는 작은 약속입니다. 오늘 당신의 첫 번째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승하세요.